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랜만에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로 인사드립니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가 출간되었다는 것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내년을 준비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느끼게 하는데요. 예측할 수 없었던 세계의 역동적인 모습들,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의 모습이 내년에도 불안정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 드러커의 명언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와 같이 우리는 2024년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024년 트렌드를 대표하는 단어는 10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분초사회, 호모프롬프트, 육각형 인간,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도파민,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스피노프 프로젝트, 디토 소비, 리퀴드 폴리탄, 돌봄 경제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분초 사회입니다. 분초 사회에서는 시성비가 중요한데요. 시간 대비 성능의 효율이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분, 초를 다투어 살아가는 경향성을 보이는 사회를 분초 사회라고 합니다. 저도 친구들과 평일에 만날 때 친구들이 반반 반차를 쓰고 나와서 이른 저녁 식사를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반반 반차라는 단어, 제도 등이 과거와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시간을 쪼개어 쓰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IT 기술의 발달이 보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저도 그렇듯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느끼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더욱 쪼개고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성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게 기다리는 시간이 허투루 쓰인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고객을 맞이하는 곳들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 결과로도 나오고 있듯 집중력이 짧아지고 멀티태스킹은 주의를 집중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명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호모 프롬프트입니다. 인트로 페이지의 책의 표지 옆에 그려진 청룡 두 마리는 어도비 포토샵의 생성형 AI 기능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하는 저로서는 정말 신세계를 접했는데요. 이처럼 각종 AI를 통해 자신만의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호모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내가 원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 왜, 무엇을 어떻게 입력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출력된 정보가 올바른지를 판단하고 내가 취해야 하는 정보인지를 알아보는 능력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인데요. 제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의 고유 능력인 비판적 사고력, 논리력, 대화 능력, 창의성, 책임감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은 인문학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있지만 일상에서도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우리에게도 호모 프롬프트가 되기 위해 역량을 기르기 위한 독서, 인문학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육각형 인간입니다. 육각형 인간은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기를 선망하는 사람들의 경향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육각형이지만 꼭 6가지의 측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육각형은 다른 도형들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하며 완벽한 모양이기 때문에 육각형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타고난 집안이 아니면 노력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SNS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수치화시키고 자신이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실제 자아와 이상 자아의 괴리감은 일상에서 우리를 육각형 인간처럼 놀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가치를 계속해서 수치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씁쓸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일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해준 트렌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입니다.
같은 상품이더라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보통 가격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책정이 되었으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책정이 되고 있는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저도 항공권을 예매할 때마다 느끼지만 하루하루, 심하게는 1시간, 몇 분에 따라 항공권의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또한 하나의 항공기이지만 좌석별로 가격이 다른 것은 다양한 LCC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프라이싱의 저자 헤르만 지모는 가격을 고객이 느끼는 가치라고 정의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AI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자동 시스템이 생기고 시장은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예전에는 없던 새 상품의 출현과 플랫폼의 경제가 도래했다는 것은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시간에 사용하느냐, 어떤 채널에 어디에서 구매를 하느냐, 우리 지역 주민인가, 어떤 고객인가, 수영장을 이용할 것인가, 골프장의 홀 개수를 몇 개를 이용할 것인가 등의 옵션을 선택하여 가격이 다이나믹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객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상품, 서비스가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섯째 트렌드는 도파민입니다. 사람들은 더 다양한 활동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와 한시도 떨어지지를 않기를 원하는 소비 행태를 도파민이라고 한다는데요. 즐거울 때 분출되는 도파민과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인 파밍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정말 그냥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트렌드이기는 했으나 사람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그냥 재미를 추구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내버스만 타고 24시간 안에 가기와 같은 무모한 도전을 하거나 치석 제거 또는 여드름 압출 등과 같은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파민의 분출을 돕거나 직원에게 자기가 만들어주고 싶은 음료를 만들어달라고 랜덤 상황을 만들거나 상식 바뀔 때의 상황을 사람들은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지 않고 일만 하면 바보가 된다는 미국의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재미만 추구해도 바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파민만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즐거움과 반복해 하면서도 행복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도 함께 분출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섯째 트렌드는 요즘 남편, 없던 아빠입니다. 변화하는 남성상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대를 나누지 않고 남편, 아빠들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이자 하버드대 골딩 교수는 젠더 대수렴의 시기로 직업활동, 가사, 양육 등 각자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던 남성과 여성의 삶이 한 영역으로 수렴하면서 역할, 기회, 경험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아과, 문화센터, 놀이터 등에서 볼 수 있는 아빠들의 모습이 있고 부인의 경제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남편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문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곱째 트렌드는 스핀오프 프로젝트입니다. 쥐 한 마리가 디즈니 왕국을 만든 것처럼 브랜드, 기술, 조직관리, 개인의 경력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해서 파생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스타워즈 시리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등과 같이 콘텐츠의 후속편, 번외편, 다른 캐릭터의 영화편 등으로 계속해서 시리즈를 만들어 확장해 나가는 콘텐츠 스핀오프가 있습니다. 프라다의 미우미우, 신세계의 노브랜드 버거, SBS의 스브스 뉴스 등 자체 브랜드를 넓혀 나가는 스핀오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나사에서 별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온도계가 체온계가 되는 기술의 스핀오프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에서도 역시 사내 벤처를 적극적으로 설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삼성, 현대, LG 등 내부 기업 벤처링을 통해서 사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개인의 경력에도 스핀오프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취미가 아닌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등으로 자신의 또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들을 대학 네일 등과 같은 회사는 지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예측 불가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핀오프 프로젝트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덟째 트렌드는 디토 소비입니다. 뉴진스의 디토로 유명해진 단어 디토는 나도 이하 동문이라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특정 인물, 콘텐츠, 커머스를 추종해 나도 하고 구매하는 소비 현상이 디토 소비라고 합니다. 어떤 다른 대리체가 제안하는 제품에 대한 해석을 본인 스스로 하고 난 후에 구매를 하는 것이 디토 소비인데요.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 기업의 직원들, 일반인 등 사람을 보고 디토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제주도로 인해,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온 스위스의 이젤 발트로 인해, 슬램덩크에 나온 일본 가마쿠라로 인해서 콘텐츠를 보고 여행에 관한 디토 소비가 많이 일어났다고도 합니다. 또한 스테오폴리오와 같은 여행 큐레이션 플랫폼처럼 특정 상품만을 취급하는 전문적인 몰, 플랫폼 등을 보고 디토 소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니까 나도 살 거야 일 때보다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아직도 누군가를 추종해서 산다면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홉째 트렌드는 리퀴드 폴리탄입니다. 지역의 독특한 문화 자본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양한 사람들의 시너지가 흘러넘치는 도시의 유연한 변화를 리퀴드 폴리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액체 도시인데요. 2023년에도 자주 접했던 고향 사랑 기부제도 리퀴드 폴리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고 주민등록은 되어 있어도 회사와 취미생활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주 인구가 아닌 생활 인구가 지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리퀴드 폴리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양의 서퍼 비치와 같은 지역의 시그니처 스토어, 자신의 출생 도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지역 기업가, 지역 상권과 타깃 소비자들의 특성을 분석 및 연결하여 경험 여정을 만드는 도시 기획자, 지역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합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00개의 도시가 있다면 100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지역들이 살아나서 전국적으로 활기를 띠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트렌드는 돌봄 경제입니다. 돌봄 경제 파트의 인트로에서 소개하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 협회의 이동형 어린이집의 사례는 정말 와닿았습니다. 미국에서 여자 프로골프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이것이지 않을까 할 정도였는데요. 돌봄 대상의 경계가 없어지고 기술의 발달로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사람 대 기술의 돌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케어링 맘시터 등의 어플로 돌봄 인력 매칭 서비스를 활용하고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들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광고로 잘 알고 있는 AI 스피커는 노인분들의 고립감을 해소시키고 은둔형 청소년들을 위한 스마트 조끼도 정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돌봄답게 매일 우유 배달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매일 유협의 우유 안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CU 편의점의 지역 파출소의 노력, 저도 읽은 책으로 세탁비를 이야기로 받았던 부산의 삼복 빨래방 등 인간들의 돌봄도 경계를 넘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돌봄 테크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읽으며 그동안 읽었던 책들보다는 사실 트렌드 세터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반영하여 2024년의 시작을 더욱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4였습니다. 감사합니다.